세계 문학의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라고 하는 그리스 고전 비극이 다루는 건 결국 비극적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탐구거든요. 그 탐구는 결국은 인간의 죄에 대한 탐구인데,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게 결국 사회적 죄가 되기도 하고 문명의 죄가 되기도 하고 죄의 문제를 탐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엔 두 가지의 문제가 늘 개입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휘브리스와 아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이 히브리스라고 하는 거는 오만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아떼라는 말은 뭐 미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말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잘 성찰해 보면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오만과 어리석음이 깃들어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오만이라고 할 때 이 오만이라는 말, 히브리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것이냐 하면 선을 넘는 거잖아요. 어떤 선을 넘느냐? 인간의 한계 선을 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과 신이 서로 분명히 다르다. 인간과 신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인간은 유한하고 신은 무한하다. 인간은 반드시 죽을 자이기 때문에 필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필멸하는 자로서의 그 한계가 분명한 반면 신의 전지전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무한성, 영원성, 죽지 않는 불사한다라고 하는 그 속성에서 나온다고 봤어요. 이 히브리스는 그 유한한 인간이 분수, 한계를 넘어서서 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 신이 가지고 있는 불사의 어떤 영역과 탐하는 거, 그렇게 욕망을 거기까지 뻗쳐내는 거를 오만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옛날 얘기가 이제 치부할 수 없는 게 비극이라고 하는 게 정말 오만에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그리스 비극에서는 그런 오만의 그 예로 각각의 문학 작품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에우리피데스의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라든가 아이스킬러스의 아가멤논,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런 휘브리스를 탐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트로이 전쟁을 다룬 건데, 이미 많은 물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더 많은 물자를 갖기 위해서 자기 영토를 넘어서서 남의 나라 영토를 이제 침공하고 거기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약탈을 하죠. 재산도 약탈하고 인적 자원도 약탈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 이런 행위 자체가 휘브리스적인 그 행위인데, 이 일을 또 수행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끔찍한 거죠. 이게 다 휘브리스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전쟁에서는 이겨가지고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그 부인이 딸을 죽인 아버지,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부인이 남편을 죽이는 이런 이제 비극을 야기시키는 거죠. 도를 넘어서는 야망,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한 수 앞에 일에 몰두하다가 두 수 이후의 일을 보지 못해요. 그게 바로 아떼예요. 미망, 어리석음. 그래서 아떼의 또 다른 의미로는 파멸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게 파멸로 인간을 이제 이끌게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걸 보면 뭐 물자가 없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더 많은 약탈을 위해서 보통 벌어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전쟁도 더 많은 영토, 더 많은 재물, 이런 걸 획득하기 위해서 벌이는 일이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갖게 된 그런 불안감도 이 사람이 굉장히 선을 많이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 수반인데 사회 전 영역에 걸쳐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 휘두르고 월권들을 서슴없이 하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런 막말, 최근에 그 젤렌스키하고 하는 그런 대화했을 때 보면 그 국가 원수 사이에 갖게 되는 예의 같은 것도 이제 없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 영토 넘어서 지구촌 곳곳에서 좀 굉장히 노골적인 내정 개입을 많이 해온 나라인데, 그런 게 다 그리스 비극적 시각에서 보면 휘브리스입니다. 또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번 기업가이긴 하지만 지금 백악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 고문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법률적인 그 권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뭐 마음대로 정리해고한다든가 행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마치 국가 원수처럼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들을 만나면서 또 유럽의 정치에 내정 간섭을 하는 이런 것들도 히브리스죠. 그 비극이라고 하는 건 늘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비극일지는 모르죠. 근데 뒤돌아보면 어떤 비극적 사태가 벌어지고, 그 사태가 왜 벌어졌는가를 따져보면 오만이 자기 눈을 가리게 됐을 때 어리석음, 아떼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런 게 이제 그리스 비극의 얘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계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임기 5년의 선출직 공무원에 불과한데, 임기 5년의 선출직 공무원이 영구집권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국가 여러 기관들을 전부 다 무력화시키는 그런 시도를 한 게 계엄이잖아요.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한참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자기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잡아다가 뭐 수거라고 하는 마치 물건 폐기 처분하듯이 죽이는 그런 계획까지 수립된 것으로 지금 많은 것이 드러나고 있고, 현대 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이 3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국회를 공격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법원을 무력화하고, 또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공격하고, 이런 게 완전히 월권이죠. 그러니까 이런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려는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도를 넘는 행위, 다 휘브리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적인 거에만 꼭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문명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들도 또 휘브리스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 비극에서 보면은 페르시아인들이라고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있었던 전쟁을 다루는 그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페르시아 군이 그리스 본토로 이제 침공을 하려고 할 때 해협을 넘어야 되는데, 이 해협이 굉장히 물살이 세니까 바다에다 대고 채찍질을 300대나 해가지고 그곳을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필멸의 존재인 인간이 자연을 길들이려고 하고, 자연에 대해서 학대를 하고, 자연의 형체를 변형시키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그런 것이 지금 큰 사이즈로 도가 넘게 축적되어 온 것이 지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 때문에 팬데믹 같은 것도 겪고 그러면서도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팬데믹 지금 지난 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지만 다시 옛날로 이제 돌아가고, 자연에 대해서 학대를 하는, 지구가 만약에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 생명체라고 신의 눈으로 인간의 행위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도를 넘는 인간 문명의 행위를 신이 보고 있다. AI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신적인 어떤 지능을 갖는 거, 사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 하나의 개개인들을 보게 되면 그런 정도의 지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보산업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또 벌어들여야만 하는 지금 지구 자본의 상황에서 그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술의 끝이 뭘지 잘 모르겠어요. 터미네이터에 보면 스카이난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 돌아보고 나면 지금 시점이 완전히 도를 넘어서는 그 휘브리스, 그래서 아떼에 빠지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도가 넘치는, 선을 크게 넘는 기술, 정보산업의 미래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의 반성적인 지금 질문이 없죠. 또 인간의 생명을 영구적으로 연장해 보려고 하는 바이오 산업 같은 것도 주가가 높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런 휘브리스와 아떼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게 옛날부터 시작된 얘기긴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갖고 있는 성찰이라고 할까요? 이런 탐구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 것이고, 우리가 클래식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